안녕하세요. 문화적 심리학 통일연구소장 심리학자 심진섭입니다. 전번 시간까지는 저기 알아봤어요. 2주에 걸쳐서 사이버 쪽에 대해서 알아봤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최근에 이제 한 1, 2주 전에 이제 이슈가 됐었던 것이 있습니다. 왜 탈북자들은 그렇게 급격히 감소하는가라는 그런 주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기사를 보고 오늘은 그래도 언젠가 뭐 제가 설명을 해드렸지만 그래도 왜 탈북자가 급격히 감소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연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탈북하는 경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많다고 생각하세요? 북한에 살고 있는 분이 북한을 벗어나는 방법 세 가지겠죠, 세 가지. 네 가지겠죠. 근데 북한은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꼭꼭 다 막혀 있어요. 동쪽에는 동해바다가, 서쪽에는 서해바다가, 북쪽에는 압록강과 두만강이,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이 막고 있어요. 그리고 남쪽에는 휴전선이 막고 있죠. 저기 벌써 이중이지 않습니까? 북한군이 막고 있고, 여기 들으면 대한민국 군인들이 있는데, 군인들은 환영을 하겠지만 이렇게 막고 있어요. 굉장히 힘들겠죠. 탈북하는 경로가 네 군데입니다. 정말 힘들겠죠. 탈북하는 이유가 뭐일 것 같아요? 북한에서 도저히 살 수 없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도저히 살 수 없어요. 죽는 거예요. 죽음보다 뭐 더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죽기를 각오하면 뭘 못합니까? 그래서 북한을 넘어오는데 첫 번째 이유가 북한에서 어떤 죄를 저지른 거예요. 죄가 아니고 북한에서의 그 규정을 어긴 거예요. 그러면 처벌받겠죠?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럼 오는 분들이 있어요. 대개 그런 분들 대개 보면 어떤 분들이었어요. 옛날 과거에 그 휴전선 지역에서 휴전선 지역으로 넘어오는 분들을 귀순자라고 그러죠. 귀순자.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북한 이탈 주민, 탈북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제가 이제 현직에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넘어오는 분들 보면 배고파서 왔다 있었어요. 배고파서. 너무 배가 고프니까 분대장 밥을 훔쳐먹고 이제 혼나지 않습니까? 맞을 거 아니에요. 그게 두려워서 도망온 거. 그런 친구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리고 아니면 전선 지역에서 우리는 민간인 통제선 해가지고 민간인하고 같이 안 살지 않습니까? 민간인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 있는데 북한은 같이 삽니다. 농사도 짓고 마찬 그런 지역에서 이제 민간인이 살다 보니까 자기 분대장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여자친구와 이렇게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사귀게 됐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대장한테 걸리면 또 이제 살 수 없으니까 그래서 온 친구들도 있고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되게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욕구들. 그 다음에는 너무 배고파서 온 친구들 있죠. 배고픈 욕구는 죽음도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배고프면 두만강, 압록강 넘습니다. 왜? 죽는 게 무섭지 않아요. 넘어요. 넘고 나서 가면 거기서 이제 배고픔이 해결되면 그때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죠? 안전의 욕구죠. 물론 두 개 다 동물적인 욕구입니다. 동물적인 욕구. 그 단계를 벗어나야지 이제 인간적인 욕구인데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거기까지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탈북한 이유 중에서 하나가 국경 지역에 살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소식이라든가 해외 소식을 많이 알게 된 거예요. 여기서 살 바요. 이 지옥에서 여기서 사는 것이 죽느니만 못하다. 그래서 갈 때 죽더라도 가자 해가지고 오는 것이 바로 탈북하신 분들이에요. 외부 세계에 대한 꿈이겠죠, 꿈. 그렇죠. 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뭐가 있냐면 탈북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아주 범법이 아니라 간첩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간첩 교육을 시켜가지고 탈북자로 가장을 해서 한국으로 들어오죠. 그런 사람들이 꽤 있죠. 공무원까지 임용됐던 사례도 꽤 있습니다. 탈북한 사례들이 꽤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뭐야? 탈북하는 이유죠. 그 다음에 이제 탈북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겠습니까? 굉장히 힘들겠죠. 사면이 전부 다 완전히 막혀 있는데 거기를 넘어가면 어때요? 되게 이제 가장 쉬운 곳, 그래도 쉬운 곳이 이제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는 거겠죠. 동해안이라든가 서해안을 통해서 배로 이렇게 오면 참 좋은데 그건 걸리기 쉬우니까, 잡히기 쉬우니까 못하죠. 1988년도 12월 달입니다. 12월 달. 그때
함경도에 살고 있는 김만철 씨 일가가 있어요. 자기 가족도 전부 다 이제 배 태워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옵니다. 한국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일본 갔다가 저쪽 대만인가 그쪽으로 갔을 겁니다. 거기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온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 바로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보트 피플일 겁니다. 그런 경우 참 힘들어요. 몇 년도냐면 1900 맞아요. 89년도 1월 달쯤 됐습니다. 2월 달쯤 됐어요. 한국까지 들어오는데 거의 한 달 정도 넘게 걸렸었어요. 그런 경우가 거의 드물죠. 그런데 최근에는 어때요? 최근에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가장 쉬운 곳이 어디겠어요? 그래도 쉽게 생각되는 곳이 전선 지역은 아닙니다. 전선 지역은 정말 힘들겠죠. 압록강과 두만강 같은 것을 넘는 거예요. 넘는데 경비원들한테 이제 경비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총으로 쏘고 그러겠죠. 못 가게.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뭐를 주는 거예요? 뇌물을 주는 거예요. 우리 봐달라. 탁 주면 뇌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신고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일어났습니까? 수면제를 구입해서 수면제를 가지고 경비원들 물론 이제 매수했겠죠. 경비원들한테 이제 탁 매수하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음료수로 드십시오 하고 탁 먹으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수면제를 잠들어요. 그럼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김정은이한테 보고가 돼 있어요. 김정은이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얼마나 북한이 지옥 같으면 자기 국민들이 자기 주민들이 저를 버리고 도망가겠습니까?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도저히 용납이 안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강화지시를 내렸겠죠. 강화지시를 내렸겠죠. 그런 사건들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국경이 이제 굉장히 강화되겠죠. 경비가 굉장히 강화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탈북하시는 분들이 많은 지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쪽에도 뭐를 설치한다요? 철조망을 설치하는데 전기 철조망을 설치하는 거예요. 전기 철조망. 못 넘어가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때요? 탈북할 수 없겠죠. 참, 그러니까 탈북자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탈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이렇게 어려워도 어려운 여건을 무릅쓰고 넘어오죠. 넘어옵니다. 넘어오는데 한국에서 받아야 안 받아요? 어쩔 수 없을 때는 받지만 안 받아요. 왜? 한국과 현 정부와 중국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 정부와 북한과의 관계가 있어요. 북한에서 김여정이 뭐라고 하면 우리나라 법도 받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전단사법 다 받고 막 그러잖아요. 훈련도 한미 연례 훈련, 정상 훈련 이런 것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북한 눈치 보느라고 안 받아요. 심지어는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가 말았던 건데 동해로 다 들어왔어요. 동해로 다 들어왔는데 탈북이 아니라 완전 우리나라 귀순입니다. 한국이 줘서 온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담당자들이 조류의 현상으로 인해서 한국에 잘못됐기 때문에 북한으로 보내야 된다. 북한으로 보내버렸잖아요. 탈북하겠습니까? 한국 사람. 그 사람들 북한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100% 죽겠죠. 이런 거 하는데 북한으로 탈북을 하겠어요? 이래서 탈북자들이 적어지는 거예요. 가장 급격히 감소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우리 정부의 탈북자에 대한 정책입니다. 안 받아줘요. 현 정부 말고 그 전 정부,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때는 탈북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중국과 정말 대등한 관계였잖아요. 지금 굴전과 같은 그런 외교지만은 정말 그랬어요. 그래서 탈북하신 분들이 많이 왔습니다. 한국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최고로 탈북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루트가 어디죠? 홍콩 마카오지 않습니까? 홍콩 마카오. 홍콩과 마카오 가면 어때? 중국령이지만은 홍콩 정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탈북자들을 북송시키진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한국으로 넘어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탈북자들이 좋아하는 루트가 어디냐면 동남아예요. 대만이라든가. 대만은 바다에 있으니까 가기 어렵겠고 대만도 굉장히 좋아하죠. 선호하죠. 그 다음에 싱가포르, 태국 이런 데를 굉장히 선호하죠. 베트남도 선호합니다. 거기 가면 어때요? 북송 안 시키죠. 안 시키고 어떻게 해요? 한국 보호하고 있다가 한국 대사관에 즉 그 국가들은 친서방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즉 한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 가기가 정말 힘들죠. 제가 좋아하는 어떤 탈북자분이 있는데 참 좋아한다기보다는 제가
존경하고 그 박수를 보내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분도 가족 전부 다 데리고 왔어요. 어디로? 베트남, 태국 거쳐서 한국으로 더 그런 분이 있어요. 지금 벌써 굉장히 오래됐어요. 1989년도에 들어왔으니까 89년도, 1999년도입니다. 98년도 맞아요. 이때 들어왔는데 벌써 20년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탈북하기 어려운 조건이 바로 뭐다? 어려운 조건이 바로 뭐다? 우리 정부의 탈북자들에 대한 정책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오면 뭐를 가르쳐 줘야 됩니까?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제도라든가 그런 살 수 있는 문화라든가 이런 걸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저거 없지 않습니까? 책임밖에 없잖아요. 의무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권리는 주장 못 하잖아요. 권리를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권리.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 뭐죠? 노동의 권리. 이런 것도 주장해 줘야 되는데 노동에 대한 개념들이 되게 없어요. 이런 것도 가르쳐 줘야 되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줘서 정말 한국인이 돼야 되는데 그냥 탈북자 계속 북한에서 온 분은 남아 있는 거예요. 북한에서 온 분은 남아 있으면 그게 한국 국민입니까? 정말 한국인과 정말 이 대한민국의 그 모든 제도에 영향을 받으면서 또 거기에서 혜택을 받으면서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가르쳐줘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 탈북하시는 분들의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제는 만나러 갑니다. 또는 그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거기서 나와서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자기들이 탈북할 때 얼마나 어려웠던 점만 얘기하잖아요. 한국에서 난 이렇게 살아서 정말 이렇게 해서 한국인이 되었다를 얘기를 못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빨리 정신 차려서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걸 못 가르쳐주고 있어요. 정책하시는 분들 그리고 어떤 방송 프로그램 만드는 분들 정말 한 번쯤 생각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정말 빨리 통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탈북하신 분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탈북한 북한에 대한 두고 온 고향 산천 그다음에 내 부모 형제 친구들 그다음에 또 한국의 또 어려운 제도라든가 이런 것도 처음부터 적응해야 되는데 문화에도 적응해야 되는데 말만 통하면 됩니까? 이 사고가 통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뭐죠? 문화적 심리적 통일 연구입니다요. 문화적 통일, 심리적 통일이 될 수 있는 그 조건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빨리 좀 됐으면 좋겠고 정부에서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제도가 정착화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최근에 왜 탈북자가 급격히 감소하는가에 대한 그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고 정말 차기 대통령께서는 어느 분이 되든 정말 멋있는 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의 애국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대한민국 남북한 국민들을 전부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멋있는 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